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인 소시지와 어묵. 하지만 마음 놓고 먹이기엔 불안한 것이 사실인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시지와 어묵 제대로 알고 건강하게 먹는 법과 깨끗하고 맛있게 집에서 직접 만드는 소시지와 어묵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화제의 건강 뉴스를 확실하게 파헤쳐보는 건강뉴스 돋보기. 피부가 번들번들해질 때면 찾게 된다. 기름종의 올바른 사용법과 겨울철 피부 타입에 따른 효과적인 피부관리법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살림의 여왕 나연입니다. 박범수 씨. 네. 어릴 적 도시락 반찬 하면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지금? 아이고, 아시면서. 이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반찬, 일단 뭐 최고의 인기 절정의 반찬. 계란 후라이를 살짝 해갖고요. 거기다 이 소시지를 살짝 이렇게 올려갖고서 이렇게 해주셨던 네. 그 반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어묵볶음. 네. 그게 습관이 들어서인지요. 이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왜 길거리표 어묵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고요. 또 시원한 맥주 한잔 할 때도 이 안주 고를 때 메뉴판을 딱 보면 소시지가 있는 그림에 눈이 먼저 가는 게 글쎄요. 그때 그 기억과 습관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길거리표가 아니라요. 엄마표 소시지와 어묵을 직접 만드시는 우리 주부님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귀하게 모셨는데요. 박영숙 주부 소개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직접 어묵과 소시지를 만드는 주부 박영숙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소시지와 어묵 정말 아주 자세하게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수원대 식품영양학과의 임경숙 교수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영숙 주부께서는 그러면 시판되는 어묵하고 소시지는 전혀 안 드시고 직접 만들어서만 드시나요? 그렇다면 네. 어떻게 해서 어묵과 소시지를 만들게 되셨는지 계기를 좀 알려주세요. 네, 요즘 판매하고 있는 식품들 자체에 뭐 식품 첨가물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께서. 네.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건강과 그리고 예전에 제가 도시락을 쌌었기 때문에 예, 도시락 반찬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조금 보관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미리 반죽을 했다가 즉석 필요한 날 쓰기도 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엄마표 소세지 굉장히 지금 궁금하실 텐데요. 박영숙 주부의 엄마표 소세지는요, 저희가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소시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 소시지라는 단어가 어원이 라틴어의 그 살사스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 소금을 넣어서 이 보존성을 좋게 한 그런 그 살사스.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지 참 궁금해요, 교수님. 네, 소시지는 100g당 한 250에서 300kcal 정도로 아주 조금 칼로리가 많이 나가는 그런 식품입니다. 예.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돼지고기로 만들다 보니까 지방이 많은 식품이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단백질도 한 15% 정도로 단백질도 들어있고요. 또 비타민 B1이나 B2, 또 나이아신 같은 비타민들도 들어있습니다.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비타민 A나 비타민 C 같은 항산화 비타민들이 좀 부족하고요. 또 나트륨이 많은 것이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어묵도 좀 전에 말씀드린 소시지나 마찬가지로 단백질 한 15% 정도 들어있는 식품인데요. 이 어묵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생선살에 전분도 넣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좀 있겠죠. 전분도 넣고 뭐 소금이라든지 감미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이 어묵도 결국은 작거나 조금 맛이 없는 생선들 있죠. 그런 생선 살들을 주로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식품을 아주 잘 활용하는 그런 식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소시지와 어묵 참 인기 있는 식품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식품이어서 궁금증도 참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소시지와 어묵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건강충전 Q&A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못 말리는 소시지 마니아인 그녀. 소시지가 익어가는 냄새를 맡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데. 맛있겠다. 근데 이 소시지 색깔이 왜 이렇게 하얘? 씹히는 맛이 좋다 그래 사봤어. 근데 왜? 소시지를 그렇게 먹고 나 이거 소시지를 몰라? 얘는 사람도 겪어봐야 알고 소시지는 먹어봐야 알지. 겉만 보고 어떻게 아니? 다 아는 수가 있지. 자고로 소시지는 말이야.
이렇게 분홍색이 선명한 소세지가 진짜 신선하고 맛있는 소세지라고. 어때? 맛있지? 맛있지? 아직 다 식지도 않았거든? 좋은 소세지는 때깔만 봐도 안다? 정말 소세지는 분홍색이 선명할수록 더 좋은 소세지인가요? 네, 기능성 소세지는 색깔도 참 다양해요, 요즘이요. 근데 왠지 소세지 하면 왜 불그스름한 빛이 도는 이 소세지가 정감이 가고 맛있을 것 같아요. 또 맛도 있고요. 근데 선생님, 이 소세지가 불글수록 더 좋은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네. 보통 우리 그 고기의 색은 신선할 때는 선홍색이었다가 약간 붉은 빛을 띠는 이렇게 핑크 빛을 띠죠. 네. 그러니까 붉은 빛을 띠다가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은 좀 익히면은 이게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맛을 좋게 하고 또 특히 그 고기가 가공되면서 색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 발색제로서 여러 가지 그 아질산 나트륨 같은 그런 발색제들을 넣어서 이렇게 그 색이 좀 붉은 빛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먹음직스럽지만 붉은색을 띠는 게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엔 이런 발색제가 들어갔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아질산염. 이게 바로 발암 물질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뉴스에 보니까 지금 시판되고 있는 이 소세지의 85% 정도의 아질산염이 들어있다라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아질산염이 인체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아질산염의 경우에는 그 자체는 그렇게 해가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그 햄이나 소세지에 있는 아질산염이 우리가 먹게 되면 고기랑 함께 먹잖아요. 네네. 고기에 있는 단백질 속에 아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 이것과 결합해서 우리 위장 속으로 들어가면 위장은 또 산성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니트로스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아, 둘이 합해서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질산염을 먹었지만 결국은 니트로스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을 먹은 것처럼 이렇게 인체는 느끼게 되죠. 아. 그래서 이 스웨덴에 있는 한 연구팀에서 연구한 걸 살펴보면은 네.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 용류를 많이 먹는 그룹들이 가장 적게 먹는 그룹보다 위암 발생률이 2배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주부님께서 만들어준 소세지는 왠지 붉은빛이 돌아도 이런 그 시판되는 소시지랑 좀 틀리게 영양 면에서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믿음이 가요. 네. 예. 어떻게 만드세요, 소세지는? 네. 돼지고기나 소고기 부위를 주로 쓰지만 이제 주로 돼지고기를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는 기름기가 좀 적은 목살을 쓰는데 또 너무 기름이 없어도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살을 칼로 다져서 하니까 좀 씹히는 맛이 좋았어요. 네. 근데 또 힘들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좀 그냥 편하게 할 때는 갈아서 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색소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피하려고 저는 나름대로 비트즙이나 왜냐면 색감이 안 나면 또 아이들이 조금 손이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비트즙 같은 걸 조금 넣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어. 보통의 경우에 고기가 익으면 회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붉은